늘 그 해외 직판하는 방법은 소개를 해 드리는데 저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진짜 일본 직판, 해외 직판에서 큰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티쿠는 지금 용기하고 공기 간판점하고 포장재 리본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용기점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공급해주는 회사, 우리한테 용기를 공급해주는 회사 상위 두 개의 매출이 국내에서만 연간 650억 원이에요. 630억 원. 근데 우리가 티쿤이 직영하고 있는 용기점이 겨우 10억 하거든요. 13억 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한테 공급해주는 용기점 두 군데 국내 매출이 630억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공급해주지 않는 용기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국내에서. 그걸 따지면 진짜 저는 일본에 플라스틱 용기만 갖고도 1,000억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기 그 용기가 뭐죠? 주방 용기 유리로 된 거? 락앤락 연 매출이 얼마예요? 안 찾아봤네. 아니 2천억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전 세계로 이렇게 따지면. 근데 용기 중에 주방 용기도 있잖아요. 또 일회 용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티쿠는 그냥 용기만 하기도 지금 바쁜 거예요. 딴 거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용기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시장 진입이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죠. 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사이트를 잘못 만들어서 새로 갈아엎느라고 시간 또 다 보내. 그 다음에 용기를 팔 때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는데 우리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손소독제가 엄청나게 팔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 파는 용기가 우리께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근데 불티나게 팔리니까 또 많은 문제가 또 생겨요. 뭐 배달도 제대로 못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코로나 직후에 또 크게 매출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안정되게 되는 데까지 10년이 걸리더라고요. 공기 간판도 10년이 걸렸고. 그런데 일단 안정되고 나면은 진짜 1,000억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용기만 가지고.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일본 직판이라는 거는 해보니까 돈 벌기 너무 좋고 운영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티쿠는 공기 간판하고 용기하고 포장재 리본만 그냥 꾸준히 발전시키는 것만 해도 좀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한 50년은 할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또 이제 주방 용기 잘 개발해 놓잖아요. 그럼 주방 용기 가지고 인도네시아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 인도네시아에 2억 5천만 명이 살거든요. 근데 한국 주방 용품이 굉장히 좋아요. 품질도 좋고 디자인도 좋단 말이죠. 그럼 우린 주방 용기만 하려 그래. 용기만 할 거예요. 또 일회 용기 할 거예요. 근데 공기 간판은 간판 계열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네온 사인류, 그다음에 아웃도어 이제 외장 간판류 무지 또 많아요. 그쪽도. 근데 대신에 이제 여러분 시장을 가지고 가셔서 그런 큰 회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티코는 그런 일 하는 게 이제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이제
한국 용기를 일본에 1,000억 원어치 파는 회사가 나오면 한국 상인들에게 굉장히 꿈과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꿈을 또 실현하고 같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티쿠는 우리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다른 한국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또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한국에서 뭘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건 이제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국 안의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저는 누가 돈 대주고 한국에서 무슨 장사 해보라 그러면 저는 진짜 할 생각 없어요. 아니, 그리고 이길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업종에 이미 절대 강자가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인터넷 시대의 특징은 선발 주자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들어서 쿠팡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지금 만들어서 배달의 민족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요 바로 옆에 가면 한국 인쇄물 시장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성원 에드피아가 있어요. 아는 사람은 이제 명함 만들어주는 기획사들은 다 알아요. 다 성원 에드피아에 주문해요. 이 회사의 1년 순이익이 100억이에요. 100억. 매출이 100억이 아니라 순이익이 100억이에요. 제가 명함을 한국에 팔아서 이 회사가 어떻게 경쟁을 하냔 말이에요. 경쟁할 수 없어요. 택배 회사도 이미 300개 회사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활동해요? 경험도 없는데. 제가 잘난 척하고 티쿤이 일본에 용기를 팔아서 랭킹 1위를 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우리 공급해주는 사람은 450억 팔고 있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팔아요, 그거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렇지만 일본으로 넘어가면은 거의 무주공산이에요. 아예 경쟁자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길을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께서 티쿤 경험을 잘 살리셔서 진짜 큰 부자가 되는 길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쿤은 솔직히 이제 세 개만 하잖아요. 공기 간판하고 용기하고 포장재 리본만 하니까 이제 제가 할 게 많진 않아요. 뭐 저도 제가 열심히 하죠. 저도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실무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뭐 그렇게 바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중소기업이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여기까지가 전부 1억 명 넘는 나라거든요. 이쪽으로 팔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10만 한상을 해외 직판상으로 만들기 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시 그 본부장님 오셨기 때문에 잠시 인사드리고 또 이제 우리 해외 직판하는 중소기업을 잘 도우려면 정부하고도 교섭을 해야 돼요. 정부한테 야, 돈 좀 대줘라. 그다음에 일본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선진국은 자기가 문을 자꾸 열어요. 왜냐? 지급할 게 더 많은 거야. 근데 개발도상국은 자꾸 문을 닫습니다.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인도네시아 들어가는 거 진짜 힘들어요. 예를 들어 당장도 법인 만들려면 자기 나라 사람이 51%를 갖게 해야 돼. 이렇게 딱 쳐버려요. 또 그리고 통관을 잘 안 시켜줘. 왜냐하면 하여간 선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뒷돈 질러 줘야지 열어주든 어려운 시대 땐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외 직판하려면 그 나라, 우리나라에 사는 그 나라 사람들을
채용해서 고객 응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도 규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규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티쿤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만 한국 상인을 해외 직판상으로 만드는 운동을 하면서 그런 대정부 교섭도 해야 되고, 또 제가 해보니까 전자선거를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이제 전자선거에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고 막 덤벼들잖아요. 근데 백전백패입니다. 전자선거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거 못해요. 그런 것도 이제 교육하고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본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잠시 인사하는 시간 가지시고 나중에라도 또 이렇게 도움도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촬영 제가 잠깐 하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권대욱입니다. 저는 뭐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 또 최근에 마지막 직장은 주식회사 휴넷의 회장을 했고, 건설을 21년 했고, 또 호텔 사장도 한 10년 했습니다. 김종박 사장하고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연이 또 있었고, 제가 이제 휴넷의 그 회장할 때 티콘 글로벌의 그 고문 역할을 잠시 한 적도 있고,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지금 현재 리타이어 한 다음에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김종박 사장께서 연락을 해 주셨어요. 이거 정말 너무나 좋은 것인데, 지금 현재 뭐 한 40개, 50개 지금 기업이 나가서 어쨌든 연매출 한 300, 한 70억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성공 사례들을 10만 케이스를 만들 것 같으면은 이게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래서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본부장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것을 지금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의 그 정책적인 어떤 지원도 있어야 하고, 홍보도 있어야 되고, 미디어 플레이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를 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이 보람 있지 않으면은 제가 이 나이에 그걸 할 일이 지금 없습니다.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금 역직구에 대해서 우리나라 왜 역직구가 안 되느냐, 2번이나 참모회의에서 강요회의에서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그 역직구에 대한 그 개념 자체, 대통령도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통 역직구를 하면 라쿠텐이나 아니면 아마존닷컴 같은데 우리 업체가 지금 입점하는 걸 생각하시는데, 방금 우리 김종박 사장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라쿠텐이나 그런 어떤 사람들의 좋은 일만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 소상공인들이 득되는 일은 지금 없다. 왜냐하면 자기 자체의 지금 브랜드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브랜드를 광고를 하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성공 사례를 조금 이따가 또 김종박 사장이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로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노력을 하면은 한국은 정말 티피컬한 블루 오션이 아니고 티피컬한 레드 오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함 같은 거 하나를 보더라도 그걸 갖다가 제조하고 지금 판매하는 회사가 한 15,000개 이상 지금 된다고 해요. 거기에서 뭐 어떤 지금 차별성을 가지고 저걸 하겠습니까? 결국은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디퍼런시에이션, 결국은 차별화, 그 다음에 코스트 리더십이다, 가격 경쟁력인데 한국에서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선진국일 뿐더러 또 우리가 지금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본뿐만이겠습니까? 동남아, 조금 아까 언급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 다음에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어떤 후진국도 거기에는 당연히 가격 경쟁력은 우리가 지금 없다고 지금 봐야죠. 우리보다 훨씬 싸게 지금 물건들을 만들고 유통을 시키죠. 거기에는 우리가 카페 K자를 붙여야 됩니다. 하다못해 주방 용품 하나를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못 살 때 일본제 밥통이나 일본제 뭐 칼이나 독일제 칼, 이거를 갖다 비싼 돈 주고 우리가 샀듯이
지금은 우리의 그 문화가 정말로 그 이 강국이 지금 됐고 세계 5대 지금 제조업 강국이 됐기 때문에 앞에 K자를 붙이면은 프리미엄 가격으로 우리가 시장을 개설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너무나 그 좋은 일이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본부장을 수락을 했던 것이고 또 저희 온 역량을 지금 다 해서 열심히 지금 할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주 잘 오셨고요. 오늘 그 설명을 잘 들으시고 또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또 Q&A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그래서 정말 아이템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정말로 매진을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이야 그렇지 않겠지만은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여러분들 자체의 어떤 그 매출이 수십억 또는 수백억 나오는 이러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미디어 플레이도 지금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 SBS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어떤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제가 정말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우리 그 정책 담당자나 실무부서에서는 그냥 역직구 하면은 그냥 아마존이나 이런 어떤 그 쇼핑몰에 우리가 입점하는 걸 생각해요. 자사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지금 없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그 머리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금 노력과 시간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보만리의 그런 심정으로 one step further 이렇게 지금 갈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요. 김정과 사장 설명 들으시고 또 의문 나는 점 있으면 Q&A를 통해서 해소를 하시고 반드시 자사몰을 일본이나 또는 동남아에 여셔가지고 꼭 그 성공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저는 그런 뭐 대외 활동을 워낙 안 해서 제가 못하는 것도 이제 우리 본부 대표 회장님께서는 그런 일 워낙 잘 하시니까 나중에 이렇게 우리 진짜 본부가 되면은 이렇게 또 참여하세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활동하면서 서로 도움을 많이 주고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파는 거는 정말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말씀드리지만 제가 택배 박스도 일본에 팔았고 명함도 150억 원어치 팔아봤고 공기 간판도 지금 일본 랭킹 1위예요. 그 다음에 용기도 일본 랭킹 1위예요. 그 다음에 티콘을 이용해서 나가는 회사들 중에서도 랭킹 1위가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한국에서 출발해서 일본 랭킹 1위가 됐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까놓고? 근데 한 게 없어요. 여기서 온라인은 할 수 있는 게 검색어 광고밖에 없어요. 뭘 하겠어요? 한국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인플루언서 마케팅 말 많이 하잖아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면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인플루언서 마케팅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운이 좋아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검색어 광고만 했어도 팔려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개코도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도 일본에서 팔렸어요. 판 게 아니고 팔렸어요. 왜냐? 가격 모든 게 가성비예요. 가격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팔린 거예요. 자, 제가 이게 저쪽에 있잖아요. 이게 300만 불 수출의 탑이고 이게 500만 불 수출의 탑이고 이게 1000만 불 수출의 탑이에요. 이거 전부 명함 스티커 현수막 팔아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저는 2007년에 일본의 명함 스티커 현수막을 파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 명함 스티커 현수막 공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명함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도 몰라요. 저는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더라고. 뭐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물건 만들어서 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공장 운영할 것도 아닌데 그거 보고 싶지도 않아요. 명함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파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왜냐? 우리 게 싸니까.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명함 100매를 2,300엔에 팔 때 우리는 명함 500매를 980엔에 팔아도 남았으니까. 끔찍한 거 아니에요? 100매 2,300엔에 팔던 사람들이 500매를 980엔에 판다는데 안 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어 광고만 해도 팔렸어요. 물론 이제 아주 작은 테크닉은 필요하죠. 검색어 광고를 할 때 문구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건 제가 정말 잘했어요. 이제 보통 사람은 명함 팔라 그러면은 일본에서 제일 싼 명함 뭐 이런 식으로 문구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고품질, 옵셋 인쇄 이런 걸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양면 풀칼라, 옵셋 명함 500매 980엔 뭐 완전히 눈에 띄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 못 써. 지금 100매 2,300엔에 파는데 택배 박스 팔 때는 우체국 1호 박스, 일본 우체국 1호 박스예요. 우체국 1호 박스 13엔. 일본 사람들은 우체국 1호 박스 제일 싼 사람이 23엔에 팔 때예요. 여러분이라면은 택배로 보내는 박스 13엔짜리 쓰겠어요? 23엔짜리 쓰겠어요? 무조건 13엔짜리 쓰는 거잖아요. 품질이 좀 떨어져도 13엔짜리 쓰실 거죠? 바보예요? 내가 왜 100원씩 더 주냐고. 근데 품질도 우리 게 더 좋았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 사죠. 근데 뭐 그다음부터는 계속 우리 거만 사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죠. 국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국경을 넘어서 저 나라에 가면은 경쟁력이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쭉쭉 팔렸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때 이게 2007년도 일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 티쿤 글로벌을 만든 건 2007년이었는데 2002년도에 제가 신불이었어요. 신용 불량자. 그때는 이제 컴퓨터 바탕화면을 포탈로 쓰는 서비스를 해서 투자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46억을 투자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쇼핑몰만 있으면 무조건 투자했을 때요.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을 때 벤처 투자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만 있어도 투자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컴퓨터 바탕화면을 포탈로 쓰는 서비스니까 얼마나 그럴듯해요. 투자를 받았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서비스는 절대 되는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근데도 그럴듯하니까 46억을 투자했는데 되지도 않는 서비스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망했죠. 근데 여러분도 이제 뭐 사업 하실 거잖아요. 근데 사업은 해보면 망할 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망하면 안 되잖아. 내가 지금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그래서 화투 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름할 때 뭐 예를 들어 뭐 100만 원 내가 땄어. 그럼 그게 본전일인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잃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사람 심리는 다 그렇거든요. 근데 하여간 내가 그냥 망하게 하는 건 너무 아까운 거야. 본전이 46억 투자 받을 때가 내 본전인데. 그러니까 뭐 친척 돈, 식구 돈, 처가 돈 다 끌어대는 거 뻔하다고요, 인간은. 끔찍하잖아요. 이게 망하면 도대체 언제 내가 이거를 복구하냐고. 그러니까 이걸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빚 다 떠안고 쓰러지는 게 이제 사업가들의 운명이거든요. 이제 신불이 된 거예요. 그 신불 상태에서 택배 박스에 제가 영입돼서 들어가요. 영입. 근데 뭐 택배 박스 만드니까 막 쭉쭉쭉쭉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전문 경영인이라고 하죠. 3명이. 제가 전문 경영인이고 오나는 내 후배고 오나는 이제 이걸 택배 박스를 팔면 되겠다는 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 친구가. 왜냐하면 그때 이미 한국에는 온라인으로 택배 박스를 파는 서비스가 많았어요. 근데 일본에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자기 친구가 그 공박스라고 택배 박스 파는 친구였어. 원가를 안 거예요. 일본 원가가 일본이 훨씬 비싼 걸 안 거죠. 그래서 저보고 그러면 이제 경영 쪽은 맡아달라. 그 친구는 개발자였거든요. 자기가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관리하겠다. 그래서 역할 분담해서 제가 전문 경영인으로 들어가고 3명 있는데 전문 경영인이 어쨌든 들어가서 성공시켰죠. 그래서 성공 딱 하고 나서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회사에. 제가 그때 조금 실수를 하긴 했는데 뭐냐면은
저는 택배 박스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한계가 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 회사에 있기 싫었던 것 같아. 이미 뭐 후배 회사인데 내가 여기서 무슨 좋은 걸 보겠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제 야 헤어지자.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뭐 전문 경영인도로 들어가면서 지분을 받기로 했어요. 뭐 지분 받기로 했는데 나 지분 다 필요 없으니까 너 다 가지고 대신에 나는 일본에 인쇄물을 팔고 싶어. 그때도 알았어요. 인쇄물 일본이 되게 비싼 걸 알았거든요. 인쇄물 파는 회사를 만들 테니까 내 지분을 네가 다 가지고 1년 운영비를 대줘라. 내가 새로 만드는. 근데 그것도 전부 구두로 약속해서 뭘 약속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 되게 착했어요. 그런데 택배 그 인쇄물을 딱 내니까 진짜 엄청나게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싸니까. 그게 이제 그 제가 택배 박스 팔아서 이걸 창업한 거고 이걸 창업해서 이 인쇄물을 팔아서 일본 스틱 1천만 불 수출에 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되면서 공기 간판점을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공기 간판점 많이 보시던 거죠. 뭐 맨날 보던 거잖아요. 밖에 나가면 맨날 보는 거죠. 이 공기 간판점이 일본에 없었어요. 아예 없더라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상품을 개발했냐면 제가 실사출력물을 팔았다 그랬잖아요. 명함, 스티커, 실사출력물을 팔았다 그랬잖아요. 실사출력물 사이트에 한쪽 귀퉁이에 붙여봤어요. 공기 간판이라고. 근데 이게 살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공기 간판은 하나에 100만 원이거든 무조건. 작은 거도. 근데 이게 팔리더라고. 그러니까 신속히 공기 간판점을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현수막에서. 그래서 전문점을 만든 거죠. 그 전문점 만드니까 공기 간판이 쭉쭉쭉쭉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에는 공기 간판을 제작하는 회사가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일본에. 왜 없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선발주자가 되니까 따라오기 싫은 거예요. 경쟁할 수 없다고 스스로 느껴요. 그래서 지금도 없어요. 일본에 공기 간판 제작하는 데가 없어요. 혼자 뛰는데 이걸 내가 못 이기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회사는 공기 간판을 안 만드는데 한국의 공기 간판 만드는 회사가 일부 진출을 했어요. 근데 게임은 이미 끝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10년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공기 간판 제일 큰 사고는 뭐가 났냐면 우리가 판 공기 간판이 불이 났어요. 선진국일수록 안전에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공기 간판 한 대에 불이 났는데 일본 정부에서 우리한테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리콜 다 해라. 너네 판 거 그거 다 수리해. 9,800대 팔았는데 그걸 어디 가서 수리를 하냐고. 어디에 판지도 모르는데. 근데 뭐 세상은 다 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우리가 수리 다 해줄게. 그래서 한국에 앉아서 일본에 법인이 있긴 하지만 이런 건 일본이 못해요. 한국에 앉아서 야 이거 뻔하다. 일본에는 리콜 전문 회사가 있을 거야. 틀림없이. 왜냐하면 일본에도 작은 회사들이 다 많은데 리콜 우리 거만 걸리겠냐고. 누구나 다 걸릴 거 아니야. 그러면 또 틀림없이 리콜 전문 회사가 있을 거야. 찾아보자고. 딱 찾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계약해서 자, 한 대 수리하는 데당 자기는 전국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거죠. 또 지가 네트워크 갖고 있겠어요. 서로 연결만 해놓은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한 대당 10만 원 주고 5,400대를 다 해줬어요. 수리를 우리가. 근데 그 전에 이런 일을 대비해서 미리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래서 3억 9천만 원 들여서 5,400대를 다 수리해주고 9,800대였는데 4,700대 이제 수명이 다 해서 이미 다 써버리고 없어. 그래서 5,400대 해줬거든요. 이 일을 겪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그걸 다 고치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러니까 품질이 확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 시기를 같이 겪었던 우리 고객들 있잖아요. 고객들하고 유대가 무지 견고해지는 거예요. 쟤들은 끝까지 책임지는 회사야. 이런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공기 간판은 그전보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매출이 더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작업만 잘하면 연간 한 500억에서 1000억은 팔 것 같아요. 간판 계열이 무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다가 얘를 손을 댔는데 용기는 어떻게 또 이제 상품으로 우리가 취급하게 됐냐면 어떤 우리가 중소기업 청계천 지점을 이용했어요. 그 청계천 지점장이 이제 뭐 가끔 올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미 거래가 막 1000만 불 수출에 탑 타고 탄 회사니까 친하게 지내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어느 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제일 큰 고객이 동방플라스틱이라는 회사인데 거기 진짜 돈 잘 번다고. 그래서 한번 인사하러 가재요. 저 데리고 갔더니 이 사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파는 플라스틱을 다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 때부터 했어요. 그 플라스틱을 했는데 자기가 딱 가업을 인수한 다음에 기성품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전에는 제작 주문한 거를 만들어주는 업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금형을 가지고 26종류의 그 용기를 한 번 제작할 때 10만 개씩 제작해 놔버린 거예요. 10만 개 제작하니까 싸졌잖아요. 그때 용기 동방플라스틱 사장을 만났는데 자기가 지금 김포에 새로 하도 커져가지고 건물을 짓는데요. 근데 그때 15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에 융자를 한 푼도 안 받은 거예요. 자기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을 진출해야 되는데 일본에 진출을 못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할게. 그래서 만든 게 이 용기점이거든요. 근데 이 용기 흔하디 흔한 용기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10만 개씩 제작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 경쟁력이 월등했어요. 종류도 우리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3개월마다 이제 플라스틱 용기 경쟁 업체를 조사해요.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해보면 아직도 우리 경쟁자가 없어요. 그럼 이것도 혼자 뛰는 거예요. 우리 혼자 뛰는데 이거를 혼자 뛰어서 1등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1등이에요, 얘는. 근데 얘를 1등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누가 따라올까 봐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또 매출도 올려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법인이 있어요. 중국에 있는 용기를 여기다가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일본 업체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용기점도 여기다가 또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다음에 실리콘 용기, 일회 용기, 주방 용기도 여기 다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땐 2, 3천억 연 매출 2, 3천억 만들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최근에 했거든요. 왜 했냐? 이걸 키우긴 키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계속 생각하는 중이에요. 지금 몇 개월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우리 용기사업부에서 저한테 보고를 할 때 우리한테 공급해주는 1위 업체 매출이 450억이라고 얘기한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확인을 다시 해봤어요. 1위 업체가 450억 맞냐? 국내 매출 맞더라고요. 이건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2위 업체는 180억이더라고요. 이거 두 개 합치면 630억이잖아요. 우리는 1위, 2위뿐 아니라 한국에 파는 20개 회사 걸 다 갖고 나가도 되잖아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거도 가져가, 일회 용기도 가져가, 뭐 유리 용기 가져가, 주방 용기 가져가. 2, 3천억 돼요, 진짜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또 꿈을 가지는 거죠. 이거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키우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제조사는 이 마인드에 스스로 갇힙니다. 내 물건만 팔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 물건을 중심에 놓고 관련 카테고리 상품을 확대하는 게 비즈니스의 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1위 용기점 갖고 있고, 얘는 이제 2025년 6월 20일 기준으로 명함, 옵셋 스티커
얘는 원래 제가 하던 건데 티쿤이 하던 건데 너무 커져가지고 티쿤 실력으로는 감당을 못했어요. 왜냐? 티쿤이 명함을 제조해 본 경험이 없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냥 갖다 팔기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50억이 되니까 우리 실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명함 스티커를 150억 원어치 팔면 하루에 주문이 얼마겠어요? 그 쏟아지는 주문을 디자인 체크는 다 해줘야 되거든요. 디자인이 이렇게 이걸 인쇄해도 제대로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를 손으로 하고 앉아 있으면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원 에드피아 같은 건 이런 걸 전부 다 자동화해 버렸어요. 이 자동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동화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자, 디자인 체크를 요즘은 AI가 하겠죠. AI로 체크했어. 그럼 공장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장까지 연결돼야 자동화가 끝나고 일손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못 해요, 이거. 왜냐하면 기계 하나가 20억씩 되는 거를 몇 대를 사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기장을 제가 뭘 알아야죠. 뭐 채용했다고 쳐요. 근데 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CEO로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150억짜리 그냥 매각해버렸어요. 팔아버렸는데 어쨌든 얘도 근데 저보다 못하더라고. 뭐 하여간 29억 원, 28억 원 이렇게 팔아요. 공기간판 팔고 원단점도 원래 한 33억 원 팔더라고. 원단은 뭐냐면 한국 패션 산업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청계천 가면은 공장의 원단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썩어요. 썩는데 이 사람은 원단을 티쿤을 통해서 일본에 판 거예요. 근데 한국 원단이 좋단 말이에요. 성공한 거죠. 이렇게 원단을 팔았어요. 플라스틱 용기는 우리가 하는 거고, 컵도 한국에서 제작을 해서 일본에 파는 거예요. 이분도 성공했죠.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매우 많다는 거죠. 성공의 비결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일본으로 진출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시장 조사잖아요. 시장 조사를 해서 일본에 갔을 때 경쟁력이 없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가야 되는 거죠. 갔는데 경쟁력도 없는데 뭐하러 가요? 근데 조사해 봤더니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게 있어. 그걸 갖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제품 중에서 일본에 갔을 때 경쟁력이 있다는 게 확인되었을 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다음에 지금은 중국 업체들이 우리 형식으로 일본에 진출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언제까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중국 친구들도 중국 상인들도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국경을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10년? 10년 정도 시간이 우리한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솔직히 좀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만 잘 살면 돼요. 여러분이 빨리 나가서 10년 사이에 선발 주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 상품을 갖다 팔면 돼요. 중국 경쟁자를 다 물리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중국 사람들은 테무 알리바바 방식으로만 진출합니다. 한국에 중국 상인들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상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모르시죠? 테무 알리바바 빼고는 쉰 있어요. 쉰도 이제 뭐 초거대 자본이에요. 그런 업체야 돈이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몇 조 손에 놔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소상공인들은 국경을 넘지 못해요. 지금도. 라쿠텐 아세요? 라쿠텐은 일본의 1위 인터넷 쇼핑몰이잖아요. 종합몰이에요. 아마존이 1위가 된 거죠. 아마존 재팬이. 근데 라쿠텐이 한국에 2번 진출한 건 아세요? 라쿠텐 코리아 이름으로 2번 진출했다 2번 다 철수했어요. 안 된다고. 얘네 못해요. 쿠팡 일본에 진출했었죠. 쿠팡이 일본에 진출했다가 2년 만에 철수했어요. 카페24
일본에 진출했다가 철수했어요. 베트남 다 철수했어요. 못 넘어가요. 국경을 못 넘어가는데 티쿤 방식으로 넘어가서 티쿤이 성공한 거죠. 그 방식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이런 아이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되는 거죠, 뭐.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인터넷 쇼핑몰, 국경을 넘는 방식은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거 말고는 없어요. 온라인으로 국경을 넘는 방식.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해외 쇼핑몰에 입점하는 겁니다. 아마존, 라쿠텐, 큐텐 이런 해외 쇼핑몰에 입점하는 방식이 있죠. 근데 미국도 아마존에 입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공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제 경험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미국 아마존에 진출해서 판매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은 저는 제로라고 봐요. 쿠팡에서 팔아보셨다 그랬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팔아보셨고, 또 쿠팡에 팔아본 분 계세요? 못 팔아보셨어요? 잘 팔렸나요? 매출은 얼마까지 가셨어요? 7, 800만 원? 절대 안 남겠네요. 남을 수가 없는 구조죠. 근데 쿠팡에서 후기 전체를 더 싼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보내줄 수 있잖아요. 아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도 이 의자를 팔고 있고 B라는 사람도 이 의자를 팔고 있는데 나는 35,000원에 팔고 얘는 34,000원에 팔잖아요. 내가 받은 후기를 다 가져가도 상관없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제프 베조스가 만든 거예요. 제프 베조스는 미국에서도 악랄하기로 유명한 경영자예요. 노동자들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걔가 이걸 보고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잘 팔고 있으면은 틀림없이 2년 안에 그 제품 만들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쿠팡 상품 중에 60에서 70%가 PB 상품입니다. 쿠팡 브랜드에. 쿠팡 브랜드가 곰곰하고 또 하나 있잖아요. 뭐죠? 쿠팡에 들어가면은 곰곰이란 브랜드가 있어요. 이거는 쿠팡 자회사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저 뭐 그거 잊어먹었는데 두 가지 브랜드가 쿠팡에서 6, 70%를 차지해요. 또 더 무서운 건 뭐냐? 쿠팡에서 팔고 있는 가정 생필품, 그러니까 택배 배송이 되고 있는 모든 상품은요, 사입 구조예요. 사입 구조. 무슨 얘기냐? 판매가를 그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쿠팡 눈에 보이는 판매자가 정하지 못해요. 그 판매자는 그냥 고객 응대하고 전화 받아주고 이런 것만 처리하는 거고 미리 판매를 해야 된다고요. 쿠팡에.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헐값에 사는 거잖아요. 그거 자기 돈 주고 다 주고 사겠냐고요. 그래서 백화점에 입점해서 구박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백화점에 입점하면은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는 백화점이 어디 있어요? 너 내가 자리 줬으니까 40% 내놔. 그리고 세일할 때 너희들이 고객 응대해. 뭐 완전히 의리잖아요. 쿠팡이라고 해서 무슨 선한 짓을 하겠냐고요. 저는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해외 쇼핑몰 입점의 사실상 한계거든요. 그래서 뒤에 거기도 보면 나오죠. 뭐 내가 쿠팡에서 1억 팔았는데 나 안 할 거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1억 팔아봤더니 개털이더라. 그런 얘기 다 하는데 사람들은 또 합니다. 왜 하겠어요? 다른 거 할 게 없어. 자,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었는데 자영업하면 다 안 된다고 알아요. 친척들도 맨날 그 얘기해. 제발 자영업 하지 마. 근데 작년에 창업한 자영업자 수가 123만 명이에요. 왜 이러겠어요? 그거라도 해야 되잖아. 나는 그래도 비행기가 떨어져도 한두 명은 살아남잖아요. 그 내가 한두 명일 거라고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인 거죠. 그걸 이용하는 것이 이런 이제 다 안 된다고 그래도 또 들어가요. 할 게 없으니까. 이게 국내 비즈니스의 현실이고 한계라는 거죠. 이건 안 돼요. 두 번째 방식이 역직구입니다. 역직구는 직구의 반대말이잖아요. 직구의 반대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나가서 물건을 사는 게 직구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파는 거는 직판이에요. 직판. 역직구라는 단어는 그래서 틀린 단어라고요. 역직구는 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게 역직구예요. 그죠? 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건 역직구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다가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네가 와서 사라. 이거는 상인이 취할 태도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희 나라에 가서 팔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야 네가 와서 사. 그 왔어. 고객이 왔어. 불가리아 고객이 왔어. 불가리아 말 하는데 알아들을 리가 있냐고요. 그 다음에 안 와야 돼. 근데 프랑스에서 또 그 다음날 왔어. 어떻게 대응해? 사업이 되질 않아요.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그 사람이 묻겠죠. 야 저기 배송비는 얼마야? 뭐 알게 뭐야 내가. 프랑스에 얼마에 보냈는지 알게 뭐예요. 리옹이고 얘는 또 뭐 어디 뭐 알제리에서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야. 대응하다가. 비즈니스 자체가 되질 않는 비즈니스예요. 이 비즈니스 자체가.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역직구로 팔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역직구로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죠? K-팝 아이돌 상품. 그 K-팝 상품은 돼요. 왜냐? 외국에 없으니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밖에 안 파니까. 기획사에서 통제하니까.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유일하게 남은 방식이 현지와 독립몰 해외 직판 방식인데 티쿤이 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이 방식만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죠. 자, 아마존에 일본 아마존과 라쿠텐에 우리가 입점을 했어요. 일본에 공기 간판 야후 재팬 쇼핑에 입점했어요. 아스쿠르라고 일본 최대 사무용품 전문점이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스쿠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거 들어본 적 있으면 상당히 일본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여간 일본의 최대 인터넷 그 사무용품 전문점이에요. 굉장히 큰 회사예요. 여기도 공기 간판 입점했어요. 근데 우리 자사몰 매출에 비해서 종합몰 매출은 0.67%예요. 0.67%.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있으나 마나잖아요. 근데 그냥 냅두긴 해요. 왜냐? 뭐 팔리면 그거 껌값이라도 하는데 굳이 내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놔둬요. 용기는 아마존 재팬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아마존 재팬에서 들어오라고. 또 거기는 뭐 돈도 안 받으니까 들어갔는데 우리 자사몰 매출의 0.73%예요. 이거 뭐하러 이 짓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가 일본 랭킹 1위라고 했잖아요. 일본 랭킹 1위인 우리 용기를 라쿠텐에서 입점하라고 제안이 왔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좀 판다는 사람들, 일본을 안다는 사람은 다 라쿠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라쿠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라쿠텐에서 우리한테 먼저 제안을 해온 거예요. 용기 좀 들어오라고. 좋아, 들어갈게. 그러면 너네 입점비 받지 마라. 입점비 얼마였어요?
29만 엔인가 그럴걸요 아마. 뭐 기억도 안 나요. 뭐 꽤 많아요. 29만 엔인가 뭐 내래요. 그래서 그거는 야 우리 못 내겠는데 그랬더니 좋아. 그럼 입점비 안 받겠대요. 그리고 월세도 받지 마라. 월세도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월세가 있어요. 라쿠텐은. 월세도 받지 마라 그랬더니 월세까지 안 받는 거는 회사 정책이 위배된다고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안 들어갔어요. 라쿠텐에. 해보니까 이 모양인데 뭐하러 들어가냔 말이죠. 그래서 아예 안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아직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마존에 들어가서 진짜 돈 번 사람이 있으면 만나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공개를 안 해서 몰라요. 근데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실상을 알고 싶어요. 자, 쿠팡에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1억, 2억 파는 사람도 이거 못 해먹겠다고 다 집어치우는 판에 쿠팡에서 5억 팔아서 먹고 아마존에서 5억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40% 떼갈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명목으로 또 뭐가 남냔 말이죠. 근데 정부에서 대통령이 7월 말과 9월 초에 역직구를 확대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역직구라는 단어는 틀린 단어예요. 직판을 확대하라가 맞잖아요. 아니 말을 해도 역직구를 확대하라 뭐 알아듣겠냐고 사람들이. 직판을 확대하자 그러면 알아듣기 쉬운데 근데 대통령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관료들 중에서 대통령이 2번이나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이 2번이나 역직구 확대하라 그랬으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움직여. 그 다음에 여러분 유튜브 보시잖아요. 그죠? 정치평론가는 진짜 많아. 뭐 입만 열면 얘기해도 되니까 뭐 정치평론이야 맞든 틀리든 떠들면 되잖아요. 정보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평론 무지 많아. 그 다음에 뭐 경제평론가 무지 많아. 근데 경제평론가들 요새 평론 뭐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한국 경제는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현금 확보하세요. 이 얘기만 해요. 부동산 평론가는 뭔 얘기 하겠어요? 집값 떨어질 것 같으니까 조심하래. 그럼 중소기업은 뭐 어떻게 살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한 명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역직구 확대하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유튜버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그렇겠어요? 해외 직판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사람들은. 여기 오신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죄송한데 진짜 축복 받으신 거예요. 티쿤 만나셨잖아요. 티쿤 사람들 알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인연을 통해서 이까지 오셨고 이 얘기 듣고 있잖아요. 적어도 생각할 건 생기셨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역짓고 안 되고 그런 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그 티쿤식 현지와 독립몰 해외 직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나 뚜렷한 성과를 냈어요. 너무나 뚜렷한 성과를 냈고 티쿤은 2023년 1월 24일부터 이 카페를 운영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거짓말 못 칠 정도로 몇 년에 걸쳐서 판매 실적을 다 공개했어요. 이니셜은 다 가렸어요. 뭔지도 몰라 여러분 보셔도. 2023년부터 계속 모든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에 저는 사기를 못 쳐요. 다 걸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이전에 카페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카페가 너무 복잡해서 이거 새로 옮긴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카페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제가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샀거든요. 서초동에. 건물을 사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한국 5개죠. 미국, 브라질, 영국 막 10개국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폭망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키웠다가 건물도 사면 안 되는데 그 바보처럼 건물 그때 또 뭐 부동산이 돈이 남으니까 건물 샀다가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때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어서
카페를 운영할 수 없어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디 보면 있어요. 옛날 카페 뭐. 그만큼 정보를 저는 다 공개해 드렸어. 옛날 것도 있을 텐데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다 공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성공 사례잖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티쿤식 해외 직판이라는 게 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티쿤식 해외 직판이라는 건 이건 이제 티쿤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도 있지만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판매하고 있는 판매사들 것도 있어요. 판매사 거 열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단점이에요. 원단점. 연간 30억 파는데 이 집도 300억 팔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몰라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지 못했는데 제가 깨우친 게 있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현지화 자사몰이란 종합몰에 들어가지 않고 내 가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도메인이 독립돼 있죠. 이해되세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자꾸 그렇게 물어요. 티쿤에 들어가면은 내가 상품 등록할 수 있냐? 티쿤이라는 게 없어요. 티쿤은 이렇게 자사몰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서비스 이름이 티쿤이지 티쿤이라는 도메인이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이게 자사몰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맨 밑에 주소도 보면은 이렇게 오사카, 슈오구, 미나미 센바 자기 일본 법인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일본 법인은 우리 거예요. 우리 티쿤 재팬 여기 읽을 수 있는 나중에 읽으세요. 티쿤 재팬 주식회사라고 이 모든 점의 판매자는 티쿤 재팬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티쿤 재팬이 운영하는 형식을 갖춘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은 이게 한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지 몰라요. 그 시스템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냥 일본 티쿤 재팬이 운영하는 어떤 독립된 사이트에서 내가 물건을 샀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여러분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요. 프랑스의 어떤 작은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 사는 건 무서워요. 물건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반품은 제대로 해주나 걱정되잖아요. 근데 일본에 있는 회사라니까요. 그리고 전화 받으면 전화번호 메뉴에 공개해놨어요. 050-3033-0551 이거는 일본 인터넷폰이에요. 일본 인터넷폰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고객 응대해요. 일본 원어민이. 그러면 일본 손님이 전화하면은 일본 원어민이 전화 받는 거잖아요. 어디예요? 그럼 오사카예요.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굳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뭐 전화하지도 않아요. 인터넷 사업이 좋은 거는 사이트만 잘 만들면 전화 안 와요. 그리고 하여간 뭐 설명할 게 많은데 이거는 재구매자가 무지 많거든요. 이렇게 자사몰을 하면은 재구매자,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단골이 무지 많아요. 단골은 질문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질문도 안 해요. 그래서 하루에 뭐 두세 통 전화 받고도 뭐 하루에 뭐 몇 천만 원씩 파는 거예요, 지금. 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전화 안 해요. 적어 놨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대응 시간 평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밖에 대응 안 해요. 아니 왜? 싼데. 여기 말고 살 데도 없어. 그럼 뭐 그다음에 뭐 그 설날 되면은 한국에서 대응하니까 설날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공장 휴일입니다. 이렇게 써붙여 놓고 안 팔아요. 그래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주문은 다 해요. 그래서 정말 해외 직판이 장사해 먹기도 좋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이 미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물건 사면은 선불 내고 다 사시잖아요. 일본도 똑같단 말이에요. 선불 다 받았어.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물건 못 받을까 봐 손님이 걱정하지 우리는 걱정 안 한단 말이에요. 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출이 올라가지 떨어지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편한 거죠. 이게 자사몰이 이렇게. 그래서 자사몰 방식이 너무 좋다는 거죠. 에드컵 좀 볼까요? 완전히 독립된 도메인이잖아요. 어디에 속해 있지 않아요.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에드컵, 리얼 패브릭 이렇게 독립점일 때 도대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오냐? 어떻게 알고 오겠어요? 여러분은 스티커를 살 때 어떻게 사세요? 구글에서 검색하시죠? 스티커 치시잖아요. 혹은 내가 택배 박스를 주문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택배 박스 치시잖아요. 일본 사람도 똑같아요. 컵 치는 거죠. 카페컵, 야외용 컵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래서 컵 딱 치고 들어갔더니 몇 온스 컵 500매 3,659원. 자기는 맨날 보던 게 6,896원만 봤는데 3,896원이래.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거 제작하겠어요? 컵 제작 안 해요. 이제 이런 거 잘 제작 안 해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팔겠어요? 중국에서 팔겠죠. 중국 거 사오니까 납기 15일. 야, 지금 내일 행사하는데 15일 만에 15일 돼서 어떻게 사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납기 9일 한국에서 보내니까 직접 여기서 운영하니까. 그 다음에 이분은 잘하세요. 납기 2일짜리도 만들어줘요. 내일 지금 야외 행사해야 되는데 2일짜리 어떻게 만들겠어요? 스티커 붙여? 스티커 붙여 줘버려요. 스티커 붙여주지도 않아. 스티커 200매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너가 붙여. 이런 서비스만 약간만 이제 가미하면은 그냥 이 사람도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사몰의 강점이고 최대 강점은 여기 써놨죠. 공장 휴업에 대하여 10월 3일부터 10월 10일. 일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10월 3일부터 10월 10일 왜 쉬냐고 일본에서. 우리는 이게 추석이잖아요. 추석. 근데 공장 휴업이래잖아요.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단골이 되면 다 알아요. 아, 한국 회사지 너네. 그럼 알았어. 너네 또 한국에 뭔 날인가 보다 하고 이제 주문 안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자사몰 방식입니다. 자사몰의 구조는 이제 요것만 하면은 다른 건 더 설명 안 해도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그냥 보셔도 돼요. 나머지 이제 송료가 얼마냐 이런 거 복잡한 것, 자잘한 것들은 나중에 실제로 운영하게 되면은 우리 계약서 안에 다 있고 이 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건 설명 안 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보면 요 구조만 이해하시면 오늘 끝날 것 같아요. 자, 왜 이게 이런 구조가 되는지를 보죠. 자, 요까지는 요 위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거는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일본 소비자는 티쿤 일본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거예요. 근데 티쿤 일본 법인에서 운영하는 이 인터넷 쇼핑몰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한국 판매자예요.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전화기를 지금 일로 갖다 놓은 거잖아요. 전화기를 일로 갖다 놨기 때문에 전화하면 여기서 받아요. 상품도 여기서 다 등록할 때 일본 원어민이 구성원 중에 한 명 꼭 필요한 거예요. 일본어 원어민이. 근데 일본어 원어민 채용해야 돼요 그러는데 오해가 있으세요. 뭐냐면 이 쉬운 일본 사업은 너무 쉽습니다. 왜냐?
내가 경쟁력 있을 때만 나간 거예요. 경쟁력 없는 것 같이 뭐하러 나가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리고 한국은 세계 5대 제조 강국이에요. 일본에 넘어갔을 때 경쟁력 있는 상품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은데 이걸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질 수가 없어요. 절대 안 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지는 이유가 뭐냐? 지는 이유가 전자상거래업을 너무 소규모로 생각해요. 너무 소규모로. 근데 전자상거래업은 해보면 규모가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명함 스티커를 처음 팔 때 출발 멤버가 7명이었어요. 자, 보세요. 안 팔리면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안 팔리면 사람이 필요 없는데 명함 주문이 하루에 100개 들어왔어요. 그러면 디자인 체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에 넘기기 전에 그건 해야 된다. 디자인 체크했어. 자, 공장에 물건이 나왔으니까 가지러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고객 응대 해줘야 돼. 또 이게 전자상거래업은 초기는 무조건 사고가 나게 돼 있거든요. 사고 처리해줘야 돼. 뭐 결제가 안 돼요. 또 그거 붙잡고 1시간 동안 얘기해야 돼. 마케팅 담당이 또 있어야 돼. 이게 전자상거래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2, 3명은 기본 인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최소 인원이에요. 간신히 구멍가게식으로 운영할 때. 그 2, 3명 중에 1명을 일본인으로 채용하는 것 뿐이에요. 추가 인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일본인을 채용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전자상거래업을 이해 못하는 분들은 전자상거래업은 사무실도 없이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전자상거래업의 특징이 뭐죠? 전자상거래업은 전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판매자가 경쟁하는 체제가 전자상거래업 체제잖아요. 지역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대구 사람이 목포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 게 특별히 이상하지 않은 시대라는 거죠. 인터넷 시대 이전에는 부산 사람이 서울에 쇼핑하러 올 일은 없어요. 너무 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 로봇, 물류혁명,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전국 상권은 단일 시장으로 재편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고 전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가 지금 전화를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는 감당을 어차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건만 좋으면 팔린다고 생각하세요? 명함 스티커는 일본에서 최고의 상품이었어요. 그 가격에 살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이걸 알리는데 진짜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있다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검색어 광고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들어가는 게 이 비즈니스인데 사람들은 그냥 뭐 가게 없어도 되나 봐. 가게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요.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 1명 이거는 그냥 전자상거래업에서는 그냥 뭐 일본인 채용하는 부담돼요. 그렇게 할 거면 못 하세요.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일본인 1명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딱 이분이 일본 소비자가 여기서 주문을 딱 하는 순간에 여기서 알잖아요. 인터넷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제했는 거 체크하고 상품 뽑아서 포장해서 일로 보내는 거예요. 강서구에 우리 물류센터가 있어요. 그 물류센터에 보내면 이 물류센터가 우리 한국 본사잖아요. 우리 본사에서는 형식으로는 이 물건을 사버려요. 우리가. 형식이에요, 다. 논리 구조에서는 실제로는 이분이 다 운영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지만 재정 흐름에서는 이걸 사버려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수출을 해버려요. 그러면
통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통관과 관세 처리가 여기서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은 관세 처리며 통관, 뭐 일본으로 배송 이런 거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출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재판매를 한 거죠. 돈은 일로 왔다가 일로 가서 일로 들어가는 구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일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판다는 걸 전혀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몰라요. 또 전화도 일본 사람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현지화됐다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티쿤 법인이 운영했고 자사몰이 됐다는 거예요. 좀 전에 본 것처럼 자사몰이잖아요. 자사몰. 이렇게 했을 때 무엇보다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한다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잖아. 일본에 있는 사이트에서 내가 주문한 건데 무슨 걱정하겠어요. 고객이 왕이잖아요. 왕은 믿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품도 일본으로 해. 오사카에 반품해.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큰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자상거래가 왜 좋냐면 1억, 2억 원짜리도 구매돼요. 실제로. 1억 원짜리는 가끔씩 뭐 4천만 원 이런 건 수시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4천만 원 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회사 사람이 회사 사람. 그 회사 사람이 욕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일 잘못 처리하면. 그럼 꼭 부자 그러는 거죠. 4천만 원도 작은 돈 아니니까. 야, 내가 너희 사무실 좀 가서 안심하고 거래하고 싶어. 오세요. 오사카로 오시면 돼요. 뭐 거기 미나미 센바 오면 여기 오셔요. 뭐 가면 사람이 있는데 뭐. 우리 법인이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뭐. 안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또, 야, 너네가 좀 출장 와줄 수 있냐? 근데 여기서 출장 어떻게 가겠어요? 그냥 우리가 가는 거예요. 출장 가서 야 사실은 이 운영사가 우리가 이걸 총괄 책임지고 있고 너도 뭐 조사해 보겠지만 우리가 2007년도부터 법인을 운영했잖아. 근데 이 판매사는 한국에 있어. 근데 우리가 책임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기 사장 불러줄까? 거래하는데 문제 없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현지화 자사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역직구는 비즈니스 자체가 이미 안 되는 거 입증이 다 됐고, 그다음에 종합몰 입점 안 해도 된다. 내가 너 없어도 내 살 수 있어. 이게 좋잖아요. 야, 그 라쿠텐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이거 하고, 야, 너 없어도 나 사는데 지장 없어 하고 어느 게 좋냔 말이죠. 그리고 돈도 자사몰 구조가 훨씬 돈이 덜 들어요. 왜냐? 자사몰의 최대 강점은 에드컵 자체가 브랜드잖아요. 외우기 쉽잖아요. 그리고 70에서 80% 매출을 단골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간에서는 쓰러지지 않는 거죠. 이게 공기간판 매출이에요. 공기간판. 이제 이거는 연 광고비고 이건 연 매출인데 원래 3.29억 엔 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1억.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성장 기울기가 꺾이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 경쟁자가 없는데, 수요만 있으면 팔 수 있는데, 경쟁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제발 일본 직판 하셔라. 어떻게든지 하셔라. 근데 못하죠, 대부분. 왜 못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를 오해해서 그래요. 돈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건데 돈이 많이 들어요. 어떤 돈이 드냐? 일단
어떤 비즈니스도 최소한 기반을 잡는 데 3, 4년은 걸린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 이치잖아요. 왜냐하면 3, 4년도 투자 안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버린다. 그게 최고잖아요. 그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편한 사업인데 이게. 근데 3, 4억 들어가요, 실제로. 그 3, 4억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3, 4억 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긴 하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내가 진짜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3, 4억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초기 자본 한 뭐 1억을 쳐요. 근데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떤 형태든지 돈은 만들 수 있더라고요. 뭐 은행에서 꾸기도 하고 뭐 1년 딱 지나면 정부에서 또 8천만 원 줘요. 공짜로 수출 잘하면 뭐 8천만 원 공짜 2년 주거든요. 2년. 그럼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누가 주겠어? 우리 아버지도 안 줄 것 같은데. 진짜 정부에서 1억 6천 줘. 그다음에 뭐 여기서도 조금 줘. 뭐 저 그거 한 1억 6천에서 2억 만들 수 있죠. 내가 1억 됐죠. 그다음에 뭐 빚 한 1억 내면 되는 거죠. 뭐 4억 만드는 거 어렵진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매출이 나오면 공급사에서도 여신을 주더라고요. 꾸준히 매출이 올라가니까 나 지금 사실 사정이 이렇고 뭐 사이트 다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뭐 관리자 페이지도 다 보여줘 버렸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알다시피 내가 돈 없이 한 거 알지 않냐. 좀 줘라. 그럼 잘 고민 많이 하죠, 자기도. 근데 안 줄 수는 없어. 왜냐면 얘가 지금 이런 작은 회사에서 내가 매출 5천만 원 만들어 주면요. 이 사람 내 매출 끊어지면 자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 수는 있어요. 의지의 문제 같아요. 근데 이렇게 쉬운 인터넷 일본 직판도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하냐? 실패한 이유는 제가 해보니까 세 가지. 하나는 일단 CEO가 시작을 하는데 CEO가 관심을 끝까지 안 가져요. 왜 안 가지냐? 자기가 일본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야, 일본어 안 돼도 뭐 번역해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러시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사장이야. 보고 싶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뭐 러시아가 되지도 않고 그게 뭐 번역기 돌린다 그래도 글자 이상하게 나오고 안 보게 되는 거예요, CEO가. CEO가 손 놓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경영을 해본 사람, 그다음에 경영자의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손 놓고 있으면 담당자에게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못 주더라고. 권한을 안 주니까 운영 책임자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운영 책임자가 없냐. 제가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도 주고 그냥 뭐 걱정 하지 말고 하세요 그러는데 어느 사이트가 정말 매출이 진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세상 걱정할 게 없어졌어요. 진짜 세상 걱정할 게 없게 됐는데 원래 들어와서 매출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9개월 동안 광고가 중단된 걸 CEO가 모르더라고.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CEO가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될 사업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차라리 내가 못하면 원어민자든 실제로 일본 사업을 할 수 있는 관리자, 일본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본부장 체제로 가서 권한을 딱 줘야 되는데 이 권한 주는 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광고를 안 하거나 못 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저는 물론 이해는 되죠. 저도 티코는 안정된 회사잖아요. 광고비 쓰는 거 진짜 힘들긴 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현찰이 주머니에서 딱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건 한참 있다 들어오잖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손해보는 느낌 때문에 광고를 못해요. 자, 이게 공기간판 연 광고비예요. 연 광고비. 이건 월 광고비예요. 이게 누구가 제가 한 거라니까. 제가 CEO인데 이걸 운영했는데, 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광고비를 줄여버렸어요. 운영 부서에서. 제가 이거 안 보고 있었어요. 이때 제가 뭐 했겠어요? 건물 샀는데 건물 지금 막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건물을 샀는데 막 집값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10개국 체제를 만들었더니 10개국이 다 7개가 망하고 있었거든요. 안 돼, 이게 되지는 일이 아닌데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거의 거의 경영에서 손을 놔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광고비를 줄였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 멤버들이 너무 좋았어요. 티코는 멤버들이 워낙 좋아서 제가 쓰러져 있는 동안도 이걸 유지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좀 정신을 회복을 해서 체크해봤더니 광고비를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농부가 굶어 죽어도 종자는 삶아 먹지 않는다고 광고비 줄이는 거는 진짜 너무 잘못한 거 아니야? 광고비 올리자 해서 작년 대비 거의 2배를 올렸잖아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용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점인데 광고비를 줄인 거예요. 여기 지금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숨겨져 있는데 지금 이걸로 조작을 잘 못해요. 이걸로. 광고비를 올해 62% 작년 대비 62% 올렸잖아요. 기울기가 바뀌었죠. 광고는 절대로 비용이 아니에요. 광고비는 투자예요, 투자. 근데 우리는 광고비를 비용으로 생각합니다. 비용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검색어 광고를 했어요. 누가 클릭했어요. 그 클릭한 사람은 이걸 왜 클릭했을까요? 이게 지금 무슨 영화 안내 사이트가 아니잖아요. 정치 사이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이 컵 검색어 광고는 재미로 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관심이 있어서 클릭하는 거죠. 관심이 있어서 클릭하는 걸 고마워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CEO들은 클릭하면 돈이 나간다는 걸 먼저 생각해요. 좀 웃기지 않아요? 클릭을 하라고 지금 검색어 광고해 놓고 클릭할까 봐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행동까지 하냐? 야간에는 광고를 내려요. 주말에도 광고를 내려요. 주말에 클릭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행동한다니까요. 여러분도 해보면. 아니, 지금 구매 결정권자는 CEO예요. CEO는 낮에 바빠. 근데 집에 가서 새벽에 클릭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클릭하면 돈 나갈까 봐 무서운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노출 안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그렇게 행동하더라고. 그래서 광고비를 쓰는 게 CEO에게는 굉장히 힘들지만 기본 덕목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죠. 왜냐하면 그럼 광고비 얼마 써야 돼요? 한 달에?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월 500만 원은 기본으로 쓰세요. 그리고 5천만 원, 월 매출이 5천만 원 넘으면 그냥 10% 광고비로 쓰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중에 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근데 냉정한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안 그러면
고생만 훨씬 더 오래 해요. 왜냐? 고정비가 있잖아요. 기업은.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직원 3명도 쓰면 또 이제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고정비예요. 계속 가요. 빨리 광고비를 투입해서 이걸 역전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다만 저는 이렇다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광고비를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진짜 통사정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일본어 원어민자는 키맨이다. 왜냐? 전화 받아야 돼. 근데 모든 사람은요, 자기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하고 놀아주는 게 애 얘기하는 거잖아. 애 발음으로 얘기하잖아요. 친해지려고. 뭐 대전 어른이 왜 그런 유치한 짓을 해? 친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말 똑같이 따라해 주면 사람은 통하게 돼 있어요. 다 자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상한 외국어.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개방적입니다.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섬나라가 아니에요. 일본은 훨씬 개방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코하마가 개항한 것도 일찍이고요. 그다음에 그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1500년대 이미 활동을 한 나라예요. 그렇게 그거 외국인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아요. 그래도 그 나라 사람이 응대하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오사카 사투리로 얘기하는 게 외국인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원어민을 채용하라고 하는데 안 구하더라고. 전 좀 놀랐어요. 대신에 일본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을 구해요. 그래서 제가 늘 설명회 때 얘기하거든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과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일본인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요. 일본 사업을 하는 거니까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일본인을 구해야 돼요. 왜 그렇게 사소한 일을 대충 하냐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뭐 대단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 조금 틀리고 저기 조금 틀리고 해가지고 다 망가뜨려 먹는 거거든요. 본질 자체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서 넘어갔기 때문에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광고 안 하고 권한 분명하지 않고 공동 책임은 무책임이에요. 너도 책임지고 나도 책임진다. 그런 거는 다 무책임한 거라고요. 내가 책임 딱 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 조직을 만들고 광고비 쓰고 원어민 채용하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상품 선정을 잘못한 것뿐이에요. 근데 일본에 나갔을 때 경쟁력 있는 상품 너무 많다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일본밖에 못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본부장님 말씀하셨죠. 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한국 제품들은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요. 인도네시아 나가면 안 돼요? 베트남 1억 넘는 나라예요. 글로 나가자고요. 이 나라에서 안 먹히면 저 나라에서 먹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가면 돼요. 나머지 세세한 얘기는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막 이제 더 궁금하시고 오늘은 큰 개념만 이렇게 익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 이거 드렸잖아요. 책자 밑에 제 전화번호 카카오톡 다 있는데 제가 뭐 바쁘지가 않아요. 그냥 바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상세한 것들 뭐 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거는 거기 다 적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거 궁금한 건 나중에 따로 물어보셔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네. 네. 그런 거 다 포함해. 다 포함시켜야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운영하실 때 10%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어떤 항목이냐. 환율이 툭 떨어지면 10% 금방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택배 박스하고 명함을 일본에 런칭할 때 환율이 100엔 750원대였어요. 100엔 750원으로도 운영하는데 문제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뭐 송료 이런 거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가격 10% 올리면 다 회복되는 가격이니까. 근데 일단 넣을 땐 다 넣으셔요. 이 관련해서 자, 일본으로 나가는 물건 가격 책정법은 따로 돼 있어요. 그거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격 책정하실 때 예를 들어서 마진을 어디로 넣느냐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입가 바로 옆에 마진을 붙이는 거와 매입가 플러스 송료 플러스 관세 플러스 소비세 플러스 이렇게 해서 몇 프로 때리는 건 천지 차이잖아요. 이런 건 이제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큰 맥에서 아 이게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구나 하는 건 보일 거예요. 막 예민하게 하지 않아도. 근데 이제 그 가격 조사할 때 표는 말씀하시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어디 있어요? 거기 있으니까 가격 조사할 때 체크리스트 이거 표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음. 네. 네. 인터넷 무조건 인터넷으로 아마존 재팬 들여다보시고 그다음에 해당 아이템 유료 광고 구글 재팬에서만 검색하면 돼요. 왜냐하면 구글 일본 시장 점유율이 이미 75%를 넘었기 때문에 구글이 다예요. 그래서 근데 이 팁은 자 지금 한국에서는 일본 구글의 스폰서 광고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없어요. 그 일본 구글에서 차단을 해놨어요. 아마 해외에 부정 클릭을 방지하는 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부정 클릭은 원래 안 잡히는 건데 뭐. 근데 어쨌든 못 봐요. VPN을 설치해서 보면 돼요. VPN 다 아시죠? 중국 가실 때 다 VPN 설치해서 가시잖아요. 그래서 VPN을 설치해서 그 검색하면은 일본 구글의 스폰서 광고를 볼 수 있잖아요. 스폰서 광고 4개의 검색어 그 가격 체크하셔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마존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마존에 들어가서 팔 게 아니니까 독립 사이트 좀 시간 되시면은 뭐 한 10개 이렇게 해서 광고 돼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광고. 왜냐하면 광고하는 사람들이 제일 적극적으로 팔겠다는 뜻이고 우리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우려하는 거는 늘 그 자금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금은 지금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뭐 신보든 은행이든 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1년은 되게 고생스럽죠. 그 이후에도 물론 빌린 돈을 다 갚아야 되는 거니까 고생하게 돼 있는데 그건 뭐 사업가의 운명이잖아요. 그런 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사업하면 안 되고 고시 공부해야 돼. 고시 공부. 뭐 의사고시라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차피 우리 기질이 안 맞아서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사업하실 때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좋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1억 5천이라도 공짜로 주는 업종이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일본 거 하고 있으면 그거 주는데 뭐 얼마나 땡큐잖아요. 우리 올해도 티쿤도 1억 5천 6백만 원 받았어요. 올해 상반기에. 1억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 자금으로 1억 받았고 5천만 원은 서비스 개선 자금으로 5천만 원 받았고 그다음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금으로 6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이제 티쿤하고 하면 이제 그런 정보도 우리가 신청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그런 거 도움 받으실 거고 앞으로 이제 처음에 회장님 오셨지만 정부에서 그런 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또 10만 해외 직판상 만들기 운동 본부 숙제이기도 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티쿤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간접 수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으세요. 그다음에 내가
아, 그래도 찝찝한데 내 회사 이름으로 수출하는 거로 만들고 싶어. 그것도 만드시면 돼요. 우리가 도와드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매달 4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해요.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관세 처리사 이쪽에 주는 돈이거든요. 한 40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우리 판매사들 하나도 안 하더라고. 왜냐하면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수출 실적 다 인정받는데 복잡한 40만 원 드릴 생각이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아이템에 따라서는 내가 법인을 설립해야겠어. 그럼 법인 설립하시면 돼요. 이게 좋은 게 도메인이 독립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등록한 도메인이거든요. 그 가져가면 티콘은 뭐 티콘한테 남는 거 없어요. 그리고 뭐 고객 DB도 다 가져가셨는데 뭐. 그래서 세계 회사가 나갔어요. 티콘에서 성장해서. 근데 그 왜 나가냐? 그 회사는 일본에 무조건 법인이 있어야 되는 회사였어요. 첫 번째는 택배 회사. 택배 회사는 거기에 창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팔고 자기도 독립점 또 열고 운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알루미늄 케이스. 알루미늄 케이스도 일본에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창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무조건 법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4년 동안 있으면서 기반 잡고 가져가셨어요. 우리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티슈 회사도 가져나갔어요. 간판에서 나갔구나. 4개가 나갔구나. 그래 뭐 그때 돼서 일본의 법인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면은 직접 만드셔도 되고 또 티콘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가 법인장 역할 해드려요. 돈 좀 받고. 근데 직접 나가는 건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창구가 필요할 때만 나가시고 티콘 써먹는 게 훨씬 돈이 덜 들어갑니다. 또 안전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저기 지금 제 카카오톡 아이디도 공개해 드렸고 전화번호도 공개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 좀 더 이제 뭐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 그거는 저한테 카톡 보내셔요. 뭐 제가 바쁘지 않으니까 우리 뭐 필요하면은 제가 직접 저하고 말씀 나누시고 또 우리 해당 파트한테 만나면 됩니다. 이렇게 만나시기 바라고. 제 경험으로는 저는 하여간 신용 불량에 걸렸을 때도 한국 사업은 진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내가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 전혀 없었어요. 아마 식당 했을 것 같아, 식당. 왜냐면 뭐 만만한 게 그거잖아요. 그나마 차별성 요만큼이라도 가져갈. 근데 뭐 제가 뭘 하겠어요. 근데 해외로 눈을 돌리니까 지금도 저는 저 용기 안 하면은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근데 좀 무서워. 무섭긴 한데 모든 게 무섭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도 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야구복이에요. 야구복. 왜냐하면 일본은 야구의 나라잖아요. 한국은 고등학교 야구부가 90개인데 일본은 고등학교 야구부가 4,000개예요. 그다음에 야구복은 10,000개를 제작한 사람이 없잖아요. 팀이니까 전부 다 다르잖아요. 디자인이 다 다르잖아요. 그 야구복에서 출발해요. 그다음에 야구 용품을 또 다 갖다 붙여요. 야구 진짜 좋지 않아요? 일루수 글러브 다르고 포수 글러브 다르고 외야수 글러브 다르고 다 달라. 그다음에 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또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야구부. 일본 또 여성 야구부도 무지 많아요. 중학교 야구부, 고등학교 야구부. 근데 뭐 그것도 팔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사회인 야구장에 용품도 팔아도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구 관련 카테고리 용품은 다 파는 거로 발전시켜요. 전 몇백억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근데 제가 왜 안 하냐? 이것도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만드는 데까지 4, 5년 걸려요. 또 기반 잡는데. 근데 그 돈 있으면 난 용기 파는 게 더 빠르다니까요, 저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일본 직파는 장사 중에서는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쉬워도 장사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장사 중에선 가장 쉽지만 장사 자체는 매우 어렵다.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나 이거 아무것도 안 하면 저는 도전할 것 같아요. 야구 용품으로 가겠다. 엄청난 사업 되지 않을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딱 일단 기반을 잡어. 그럼 이제 중국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야구 용품 가지고. 왜냐하면 한국 사회부도 전부 다 중국 거 쓰거든요. 그럼 중국 우리 법인이 있으니까 법인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럼 중국 우리 근무자를 중국 법인에 좀 그 근무하게 해줘라. 뭐 우리야 뭐 그거 도와주는 게 무조건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우리는 매출 나오면 수수료 받으니까. 근무시켜주고 거기서는 중국 야구복도 같이 파는 거예요. 야구용품도. 될 것 같지 않아요? 하실 분 없으세요? 혹시? 진짜 전 추천하고 싶은데. 근데 공부 또 무지해야 되잖아요. 전 이제 그건 못하겠어요. 용기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누가 맡아서 하세요. 정말 대박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사이트? 한 사이트라는 개념. 한 사이트를 운영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는 그 회사의 인건비와 경상비입니다. 자, 3명은 일해야 돼요. 적어도 2명 이상 일해야 돼요. 2명 갖고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주문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문이 안 들어오면 사람을 안 뽑아도 돼. 근데 주문만 들어왔다 그러면 거래처 왔다 갔다 해야죠. 전화 받아줘야죠. 포장해줘야죠. 3명은 무조건 기본이다. 나까지 CEO까지. 자, 3명이면은 한 달 인건비와 경상비를 합치면 지금 1,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1인당 한 4,450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럼 3명이면은 3명이면 1,350만 원. 한 달 경상비가. 그럼 24개월 얼마예요? 뭐 하여간 그만큼 나왔죠? 그다음에 매달 500만 원. 그럼 1,350만 원에 5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2천만 원 들어간다.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운영비다. 그런데 일단 올리면 팔리잖아요. 얼마라도 들어오긴 하죠. 얼마라도 들어오긴 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더라도 이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뭐 이렇게 자, 첫 달에는 2천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 달은 뭐 3% 줄여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한 4억 정도는 들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해결이 나요. 안 그러면 그냥 가늘고 길게 오래 고통이 가요. 그 대신에 우리 장점은 자 1년만 버티자. 1년만 버티면 정부에서도 줄 거고 그다음에 은행도 꾸고 은행도 꿔야지 어떡할 거예요. 돈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근데 뭐 그렇게라도 그렇게 하는 게 사업이죠. 뭐. 그다음에 아주 또 운이 풀리면 뭐 투자 받으셔요. 주식 30% 팔아버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아이템이 되면 돈은 만들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해야 되는 건 일단 아이템 찾기예요. 아이템. 참고하실 사이트, 참고해야 될 거는 틀린 것도 많고 제가 수정을 안 해놔서 좀 그런데 여기 보면은 티쿤닷컴 들어가셔요. 이거 티쿤닷컴이에요. 카페는 이제 티쿤닷컴에 연결시켜 놓은 건데 여기 들어가면은 해외 판매용 상품 추천 있어요. 참고만 하세요. 틀린 거 너무 많아져 버려가지고. 근데 뭐 이런 거 안 되는 건데 빨리 지워버릴게요. 하여간 뭐 이런 플라스틱 카드, 뭐 단체복, 옥외 강판, 칼라렌지 이런 거 이제 못 팔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제 참고만 하세요. 참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신 있는 걸 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팔 거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앨범 제작 이런 건 다품종 소량 생산이잖아요. 이런 거 한국에도 많이만 파는데 앨범 제작 일본에 앨범 파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한국 앨범 그런 식으로 찾아보면은 의외로 많을걸요. 저도 뭐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잘 모르죠. 그런 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라면 하여간 저는 지금 하라 그러면 야구복 할 거다. 이런 정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도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 하여간 여러분께서 어차피 사업을 하실 거면 진짜 해외 직판하세요. 너무 편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팀들도 우리 팀 너무 고맙죠. 늘 이제 어려울 때마다 다 해결해서 고마운데 6시 딱 하면 다 없어요. 휴가 딱딱 가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게 해외 직판이에요. 너무 편해요. 그 다음에 CEO도 휴가 때 걱정 안 하고 집에서 쉬셔도 돼요. 사이트만 돌아가면 돼요. 근데 그 사이트는 우리 거 만들 거 없거든요. 쇼피파이로 만들면 쇼피파이 회사에서 잘 관리해줘요. 고장도 안 나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부디 할 거면 해외 직판 하셔라. 돈도 제일 적게 들고 돈 벌기 제일 쉽고 그 다음에 확장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확장성이 이게. 그래서 네.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약간 싼 것 같더라고 일본이. 근데 아이템마다 다른데 대체로는 일본이 광고 단가가 높지 않아요. 한국에 비해서. 한국은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근데 높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타겟 명중률이 너무 높아요. 왜냐? 우리가 싸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내가 다른 사이트하고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일본에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2,300엔에 팔 때 나는 500매에 980엔에 판다고 걸어 놓으면은 타겟 명중률이 너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훨씬 싼 거예요, 사실은.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해보면. 그리고 한국에서는 경쟁이 하도 치열하고 그다음에 이런 검색어 광고비가 비싸니까 그런 것도 하는 건데 제가 명함 150억 팔았다 그랬잖아요. 공기간판 지금도 30억 팔잖아요. 검색어 광고밖에 못 해요. 하고 싶어도 할 시간도 없고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건이 되면 그런 유튜브 광고 이런 것도 해도 되죠. 네네. 네? 여기 많아요. 여기 다 충무로가 한국 인쇄 쪽에 메카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뭐 명함을 A라는 제 공장에다 맡겼어요. 근데 좀 지나면 바꾸게 돼 있어요. 여기하고 뭔가 안 맞더라고. 그럼 B로 옮기고 C로 옮기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 품질을 높여 나가게 돼요. 그럼 하면 뭐 천지잖아요. 천지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뭐 질문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셨는데 부디 하시고 그다음에 그 필요하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마치겠습니다.